올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할게요.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야속한 시장 분위기 속에 하나하나씩 시작에 주고 있는 힌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할게요. 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어떤 종목이 상단에 올라와 있을까요? 화면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거래 대금 실고 움직인 종목들 이렇게 1위부터 5위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제외한다면 모두 반도체라는 공통 분모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호 변경 상자가 YC까지 확인되고요. 자, 한 종목의 특징 본다면 어떤 종목 볼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 실고 움직인 종목들 어떻게 특징을 콕 찍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SK 하이닉스를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하루 종일 SK 하이닉스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타났는데 컨센서스가 굉장히 밴드가 컸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8천억을 본 증권사가 있는가 반면에 3조 2천억까지 본 증권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높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조 8,860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낸드 2분기에 추가적인 회복, 굉장히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회복에 대한 그 강도는 ASP 인상을 통해서 상당히 나이스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HBM, D램 부분인데 이쪽 캐파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2분기 가이던스 상향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15X라고 하는 이제 공장에 대한 재개가 원래는 낸드 공장이었는데 HBM으로 좀 변화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내년 11월 완공, 그 다음에 캐펙스 확대를 통한 캐파 확대까지 기대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두 개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들은 생각 외로 좀 중소형주들은 선전을 한 반면에 이제 탑2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친구들은 조금 움직임이 둔화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강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만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밴드가 넓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실망 매물이라고 이 성격 자체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잘 나왔으니까 셀 온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될지. 그래서 좀 전략 수정하실 것 같아서요. 전략을 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차익 실현을 우선 하고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17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후에 대한 흐름, 특히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변화 포인트까지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목표 가격 20만 원 이상에 대한 목표 가격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거래량 실린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종목의 거래량 실고 폭발적인 시세를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상위에도 올라와 있던 YC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 사명은 YIK, 많이들 상한가도 진입을 최근에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한번 설명 들려주실까요? YIK 저번 주에도 똑같이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YC라고 하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13.64%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인데 SK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HBM 경쟁 심화에 따라서 장비사 기회 요인에 대한 확보가 추가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수율 향상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024년 업황에 대한 원천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원년에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까지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YC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7,000원대 아니면 그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조금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근래 10,000원대 초반이나 10,000원대 후반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약간 바이잉 홀딩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S를 최대한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마감까지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최대한 좀 달려가 보고 그리고 종목 쪽에 받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궁금하실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마감 전에는 딱 리뷰를 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워낙 지금 고점권이 많아서요. 하나 재룡전기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재룡전기가 오늘 고점에 대한 얘기 64,7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6만 원 초반대 61,600원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실적 개선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수출 한마디로 미국향 매출이죠. 재룡전기가 미국향 매출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높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은 조금 더 보유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실적 발표 전에 65,000원, 7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온다. 조금 과하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시장 대응 편안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IT도 봐주세요. 오늘 OLED 성격 모든 반도체 장비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라서 이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고점 놓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상단 더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홀인원 2%에서 추천을 드린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네. 2만 원에 추천드렸는데 지금 3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서 어닐링 장비에 대한 니즈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2대 팔았는데 올해는 10대에서 15대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한다면 매력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 34,000원으로 수정해서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목표가였는데 만원 훌쩍 넘겨서까지 상단 높여주셨습니다. AS 일단 두 종목 해드렸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양대지수는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전환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선물 모두에서 매도 우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위클리 만기일이라는 점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환율 주의사항 그리고 수급적인 모멘텀까지 잠시 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급적으로 오늘 좀 많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돌아오면서 이제 반도체 중심의 컴백 본격화되는 것인가에 기한 기대감을 키우는 하루였었는데 오늘 바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돌아선 하루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하락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시총 상단에서 하락 종목의 수 꽤 많이 보였습니다. 호실적에도 일단은 팔자 욕구가 더욱더 강하게 실현된 하루였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1370원대 중반대에서 반등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엔화 약세와 좀 연동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일단 지수 마침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오늘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하락폭이 꺾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 2650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860선을 지키지 못하고 853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양대지수 어제는 나란히 빨간불, 하루 만에 지금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약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팔자세가 장중 내내 좀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물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어제와 동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IT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 가팔랐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다만 오늘 외국인 쪽에서 자동차 그리고 밸류업 수혜주 또한 샀다라는 점, 금융업 쪽에 대한 매수 강도도 높였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코스닥 안에서는 일단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팔자세가 가속화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산 날 많지 않습니다. 3거래일 정도, 그리고 그 외 거래일은 모두 다 하락세로 오늘 매도하는 모습 오늘까지 확인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연초에 강세, 그러면서 2,800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어느새 2,628선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오늘장 환율은 1,37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5원가량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만 엔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155엔을 넘어선 것은 3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오늘 내일 더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일본 쪽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점심 부근일 텐데요. 깜짝 금리 인상 단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 오늘 밤엔 GDP, 그리고 하루 뒤에는 PCE 지표까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오늘은 실적 이후의 반응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동반하라. SK하이닉스는 17만 원 그래도 지켰습니다. 5%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1분기 2조 원대 후반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셀온 강렬했습니다. 하락폭 급력하게 나왔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 기관의 동반 매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1%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5만 선은 사수하는 모습입니다. 3조 원대 영업이익 발표 후에 하락폭 키우기도 했으나 컨콜 진행되면서 하락폭 어느 정도 만회한 변동성은 좀 하루 밴드가 컸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장에서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는 이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래 재개된 액분이후 거래 재개된 에코프로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2위로 마무리가 되네요. 장중에 3위 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만 4.55% 막판에 한 번 더 탄력 키우면서 2위 자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시초가까지 그 상승폭은 키우지는 못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테슬라 본장에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2차 범죄 탄력은 추가로 붙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고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묘님은 어떻게 보세요?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오늘은 하고 가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한도 끝도 없이 눈높이를 높여놨던 그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비단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IT, 반도체, 테크 쪽에 대한 밸류적인 측면은 조금 낮아지면서 눈높이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어떻게 과열적인 측면을 보여주던 그 센티멘털이 어떻게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안정화를 찾으면서 다시 좀 그 거래가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은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왔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도 공세가 세지 않고 장중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바이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강하게 나타났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더 잘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고 한번 조금 좀 눌렸던 친구들은 조금 많이 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좀 정상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들이 곳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분석하시고 차트에 대한 의존보다는 숫자적인 측면의 의존도를 좀 높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반도체, 조선, 슈퍼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 안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두둑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기회 있다라는 메시지 위원님 주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종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 여러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도 반도체일까요? 오늘 추천드릴 거는 지금 데이터 센터 확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서버랑 좀 다른 쪽에서 비율이 똑같아요. 서버에 들어가는 비용 40%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냉각 기술에 40%가 들어가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GST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이상형 액칭 냉각의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데이터 센터 용도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서버가 40%, 냉각 부분이 40% 정도에 대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쪽 시장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극대화적인 측면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29년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72억 불이 넘는 자금이 투자되면서 데이터 센터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구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의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동사에 대한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상당히 잘 보여줄 것이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올해 1월달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상당히 크게 보여줬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60선에서 이평선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6만 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42,000원인데 약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6만 원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액침 냉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의 시각에서는 액침 냉각의 대장주 한다면 GST일까요? 네. 여러 종목 중에서 GST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앞서 저희 오늘 시장 돌파할 출구로 SK향 종목들이 잘 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GST 같은 경우는 오늘 SK 하이닉스 관련된 모멘텀도 있어요. SK향이라는 점도 오늘 가져오신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꼽아도 될까요? 그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이제 이상형 액칭 냉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쪽이 니즈를 좀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또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대장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예 액칭 냉각 아니면 SSD 양쪽에 대한 투 포지션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니즈와 이슈,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실적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조금 전에 LG 생활건강의 실적까지 나왔네요. 내일장에서 소비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 비중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진행해봤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